했던 지역들은 지금 조정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리 인상이고 이로 인한 대출 금리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망설이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 이게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매매 거래도 안 되고 전세 거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좀 이례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상승했던 지역들은 지금 조정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런 시기를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급매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지역에 급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본다고 하면 최근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매물을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영등포구라고 하면 거의 1급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평균 이제 평당가가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800만 원 정도 되는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1,8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강서구에 나오는 지식산업센터의 평당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좀 저렴한 상황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자가 4%일 때 내는 대출 이자 그리고 5%일 때 내는 대출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공급 면적이 일단 50평이에요. 원래 평당 2천만 원인데 이걸 1,800만 원에 사면 2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 면적이 50평이면 곱하기 200만 원을 하면 1억을 제가 일단 저렴하게 사는 거죠. 그만큼 처음에 안전마진은 1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이게 4%일 때 대출이자가 한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5%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80만 원이 1년이면은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걸 10년을 내면은 거의 1억인 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1억을 싸게 산다고 하면 이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일단 10년치 낼 걸 내가 미리 낸 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거 줄이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걱정인데 일단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만큼 저렴하게 사면 괜찮다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움 많이 없애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지금 만약에 급해서 이렇게 나오는 매물을 내가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매물의 사정을 좀 들어보면 매도자분들이 이렇게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요. 최소 거의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출 이자가 많아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지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인 곳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산을 바라볼 때 이걸 수익형으로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시세 차익형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정말 서울에 입지가 좋은 지산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공급이 될 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확실히 또 많은 편이에요. 임대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런 곳들은 임대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빠지고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심리에 의해서 매매가 상승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주춤하더라도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임대료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현재에도 충분히 이런 곳들을 매수해도 괜찮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런 매도자분들이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나오는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저처럼 이걸 내가 싸게 사서 뭐 이자가 오르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나 분양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안 되지만 아직도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된 저평가 지역들은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심리가 위축되면서 간간히 이런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히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왔고 이제 상승하는 곳이니까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들은 정말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주장에는 이런 급매물이 나오게 돼요.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실수요자들이 사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매수를 또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는 특히나 전세 거래가 정말 잘 안 돼요. 저도 정말 전세를 맞춘다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양회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연체 이자를 일단 물라고 해요. 그리고 연체 이자를 물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최고장이 날라와요. 최고장이 날라와서 언제까지 이걸 등기를 치지 않으면 이걸 계약을 취소를 하겠다라는 계속적으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면 내가 기존에 냈던 그런 계약금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입주장에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매도하게 되고 특히나 입주장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드니까 또 그런 이유에서라도 급하게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아파트에 뭐 실거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서 내가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엄두도 못 냈는데 갑자기 입주장이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라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라면 특히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권 상대에서 팔게 되면 이걸 등기를 치기 전에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만큼 부담이 큰데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주택으로 바뀐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가세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세금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주장에 좀 급매를 노려가지고 그런 매물을 매수를 한다면 이걸 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나왔던 매물인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장에 뭐 4천만 원까지도 내려서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런 곳들이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매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확실히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양도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매수자들이 그런 분양권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졌죠. 입주장에 급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도세는 이렇게 매도자가 내겠다라고 하고 예전에는 뭐 이걸 손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운 거래를 하는 매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하는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런 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입주장 같은 경우는 매수자에게 좀 더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오는 매물들을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도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시기에 굳이 이렇게 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나는 어느 정도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고 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충분히 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조정이 돼서 뭐 급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투자자인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